그런데 지금 장정구 단장께서는 자리를 좀 이석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가시기 전에 지금 뭐 질문들이 몇 개 오긴 했습니다만 장정구 단장께서 지금 답변을 해주실 만한 답변은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 말씀 좀 해주시고 이석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기사회생이란 표현을 또 하나 배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혼자 할 수 있는 신청이 부분이 아니고 다 있었구나. 함께 해야 되는데 이 폭염이나 폭우 같은 이제 기후 위기, 이상 기후의 첫 번째 피해가 바로 취약계층에게 먼저 오거든요. 이 문제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장님 말씀이나 우리 저 사무처장님이나 관장님 말씀 아마 저도 새겨서 정책에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쓰레기 줄이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늘릴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아까 그 가산 복지관에서 하는 것 중에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눈에 띄는 게 빗물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비가 여름에 집중해서 오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빗물이 홍수를 일으키는 재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빗물은 되게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빗물을 비가 왔을 때 잘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그 중에 하나가 건물마다 집에서 빗물 저금통이라고 하는 제도. 이게 꽤 오래전부터 개념이 나왔던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꽤 필요하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를 큰 발전소에서 생산해서 가정까지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에너지 생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사전 질문지에 보니까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또 하셨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인천시가 올해 그 깃대종이라고 하는 거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깃대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생물종인데 이 생물종을 보호를 한다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생물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보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서식지를 보호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종이 보호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갯벌과 섬과 육지에 대표할 수 있는 그다음에 다양한 종들을 선정을 했는데 바다를 대표하는 전박이 물범, 그다음에 갯벌을 대표하는 저어새, 그다음에 갯벌에 또 흰발롱개, 그다음에 금개구리, 대청부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생물종들을 선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특히 갯벌이라든가 이런 육지부의 금개구리와 같은 생물종들은 우리가 편하게 관찰할 수 있는 종들이거든요. 이 종들의 서식지를 이 종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관찰한다는 얘기는 특히 양서류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 변화 지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서류가 살 수 없는 공간은 인간에게도 언젠가는 치명적인 환경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양서류가 우리 주변에 잘 살고 있는지 산개구리라든가 도롱뇽이라든가 금개구리와 맹꽁이와 같은 생물종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모니터링하는 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환경 실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 생명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민 공론장을 열 텐데요. 이 공론장에는 세 분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네 분이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요. 방금 전에 장정구 단장이 회의가 있어서 가셨기 때문에 세 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이제 질문들을 가능하면 제가 채팅방에서 좀 선정을 할 텐데요. 아직까지 그 채팅방에서 구체적인 질문들이 좀 들어오는 게 없어서 일단은 사전 질문지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전 질문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먼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인데요. 환경특별시의 환경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일상 속 활동 한 가지를 나눈다면 환경특별시의 환경보호를 위해 일상 속에서 활동한 한 가지를 나눈다면 한 가지씩 좀 말씀을 해보실까요? 네. 저부터 기자님. 아직 준비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저거 딱 그 질문 보고 한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지금
집에서 물티슈 사용하는 거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물티슈가 거기 화학 성분도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썩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저 음, 같이 사는 사람이 뭐 몇백 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단 물티슈를 최대한 쓰지 않고 뭐 휴지가 필요하면 휴지에다가 물을 묻혀서 사용하거나 행주나 걸레를 사용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고 음, 협회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약간 직원들이 피곤할 수 있는데 한마디씩 합니다. 그거 이걸 쓰면 되는데 저거 쓰면 되는데 하면서 그냥 일상 속에서 정말로 소소하게 줄일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또 큰 원동력은 저희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무섭잖아요. 아이들은 네. 학교에서 배워온 거를 그대로 하는 착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어른들이 거기에 맞게 하지 않았을 때 질책이 들어옵니다. 지적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가 무서워서라도 더 같이 하고 배워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여튼 저는 한 가지를 꼽자면 현재 이제 물티슈를 줄여 쓰는 거 그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이시네요. 아이들이 최고의 교육자라고 하잖아요. 무섭습니다. 무섭죠. 네. 네. 저기 다른 선생님들, 예. 백진 네. 선생님. 저는 가정에서나 저희 기관에서도 그렇고 음식물 낭비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한 만큼만 준비해서 남김없이 먹는 것, 그리고 되도록이면 배달 음식에서 일회용품은 빼고, 그리고 포장해 달라고 해서 용기를 좀 가지고 가는 부분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 더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활동도 있지만 그 전에 저는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분리배출 방법도 알아야지 그걸 시행을 하기 때문에 환경을 이렇게 그대로 두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아까 이음가게나 이런 것처럼 어디에 가면 그런 것들을 좀 분리해 놓을 수 있을까? 뭐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 산소 포인트 제도 같은 것들은 어떻게 쓰는 건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배워가면서 주변에도 좀 알려주는 그런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유혜수 교수님. 네, 저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대체적으로 아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화장실에서 그 종이 타월 있잖아요. 그거를 안 쓰죠. 왜냐하면 손을 크게 3번 털면 굳이 그걸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등등 최대한 자원을 좀 아끼고 관리하는 이런 쪽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그 인천광역시가 환경특별시를 지향하면서 아주 획기적인 사업을 하나 하고 있다고 저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도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 종이컵 안 쓰기 운동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무실마다 손님 뭐 오갈 때 종이컵 다 썼잖아요.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 선도적으로 종이컵을 안 쓰기 시작하면서 일반 회사에서도 종이컵을 안 쓰기 운동을 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이제 발생되어지는 그 자원 절감 이 굉장히 큰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은 우리 유에스 원장님한테 사전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환경 난민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유에스 원장님 이거는 그럼 다음 분으로 제가 넘길게요. 예. 두 번째 질문인데요.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유에스 원장님,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그죠? 네, 예. 저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무슨 약자들의 문제,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공감이 일어나고 그 위험에 협력해서 대응하는 이런 것이 취약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그 위험은 그 어떤 취약한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편 시민의 문제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해서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될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위험으로부터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
우리의 그 위험들에 대해서 함께 그 대응책들을 고민해보고 그리고 나답게 내 공간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대응하는 일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마침 이제 복지기간이 오늘 백진희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관이 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일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환경의 위험까지 확장해서 대응하는 즉 복지에 있어서 그 환경의 위험까지 더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이런 그 하나의 위험의 구심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그 자기 공간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곳에 참여해서 위험에 대해서 성찰하고 학습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함께 논의하고 그 위험에 대해서 나답게 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실천하는 일들 여기서부터 저는 그 위험에 대한 대응책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만 더 붙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복지의 이 생존의 위험도 작은 몇 사람들이 모여서 뭐 토인비홀이라는 이런 조그만 기관을 매개로 그 위험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그 위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발굴하고 그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그 대응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기관이 달라지고 마을이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 국가가 인근 국가들 즉 지구촌에 영향을 주어서 지금 이제 복지 국가라는 그런 그 형태들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공감과 실천들이 그 기관을 매개로 마을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환경특별시가 되고 그것이 한국이 안전하고 세계 시민이 안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매우 중요한 분입니다. 네, 다음은 그 박정아 사무처장님께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좀 선택해 보겠습니다. 협회나 기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생태복지, 녹색복지를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하고 있으시다면 공유를 부탁드린다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사실 뭐 제가 뭐 대단한 걸 얘기 드릴 거라기보다 아까 백진희 관장님 발표 내용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현재 인천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환경을 주제로 하고 있는 사업이 무한적으로 많았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미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다 그거를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작고 큰 기관들에서 소소한 움직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드리기보다는 다른 데서 하는 것들, 좋은 것들 우리도 한번 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게 좋은 거로 끝나면 내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좋은 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우리 기관에도 적용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전에 이제 선행되어야 될 게, 원장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지만, 공부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만나고 이용자들을 설득하고 또 조직 안에서는 직원들을 설득하려면 관리자가 공부해야 되고 우리 실무자들이 공부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또 그거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쓸 수 있는데 나부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정보를 알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함께 하자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관심은 갖고 뭔가 알아서 그 안 것을 가지고 뭔가 적용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요즘 그 환경특별시 인천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면 정말 신박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알기 쉽게 뭐 문제 퀴즈도 있고요. 또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많고 이벤트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거기만 들어가셔도 벤치마킹 할 게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우리 기관들에서도 행사라든지 무슨 회의라든지 할 때 기본적으로 일회용품 쓰지 않는 것부터 그게 가장 손쉽게 손에 잡히는 일일 것 같은데 그런 것부터 일단 실천으로 시작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백진희 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만 그중에 아까 그 말씀 중에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중에서
그 실천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답변 전에 아까 제가 초창기에 보여드렸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저희 예. 복지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20개 복지관들을 조사했을 때 다양한 기관들에서 내어주셨던 거고요. 예. 예, 그리고 기사회생은 우리 관협회, 특히 이제 김용길 관장님 주도하에 각 복지관에서 모여서 하고 있는 연구 모임인데요. 거기서도 뭔가 좀 실천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요즘 각 뭐 도서관이나 평생교육센터 이런 데서도 다양한 거를 만들고는 있는데 막상 그거를 만들려고 하면 뭔가를 또 사야 돼요. 네, 그걸 자원을 재활용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만들고 나면 별로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거나 예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예쁜 걸로 준비해가지고 만들어야 돼서 이것이 과연 정말 업사이클링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요. 일단은 제로 웨이스트가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 뭐 차라리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도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한다고 해서 물고기나 상추 모종 같은 걸 심으려고 각 공공기관에다가 일회용 그 컵을 모으는 함을 만들었어요. 근데 막상 수거를 해보니까 그렇게 양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나 크기도 다양하고 또 닦아야 되고 막 이런 불편함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에 그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정말 친환경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어떤 체험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면서 예, 골라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뭐 2시간이 훅 지나가네요.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54분입니다. 정확하게 시간들을 잘 맞춰주셔서 4시 되면 딱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박정화 사무처장님, 백진희 관장님 순으로 해주시고 유혜숙 원장님께서는 뭐 폐사 비슷한 말씀을 좀 해주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정화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사실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의 목적은 일회용품 안 쓰기 1, 2, 3 챌린지 열심히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지금 9월, 10월에는 일회용 컵 안 쓰기 챌린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챌린지 하시고요. 인증샷도 보내주시고 하면 저희가 추첨해서 제로 웨이스트 상품을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도 일회용 용기 안 쓰기니까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 우리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인천사회서비스원이 함께 범사회복지계가 녹색 실천하자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현장에서도 함께 해주셔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녹색 사회복지 실천 선언식에 많은 기관들, 종사자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백진희 관장님. 네. 채팅창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공감도 해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굉장히 뿌듯하고 뭔가 같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아직 작지만 그래도 주민들과 함께 뚜벅뚜벅 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 지구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기뻐요. 그 복지라는 게 시민들이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고 더 나은 안전한 삶을 상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저희 인사 포럼도 인천 사회 서비스 포럼으로 바로 그런 그 목적하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환경이라는 문제를 복지에다 더해서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공감하고 더 나은 삶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리고 학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포럼을 환경으로 인해서 더 풍요롭게 만들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 복지기관들은 취약한 사람들의 어떤 서비스 기관을 넘어서서
보편 시민들의 위험인 환경까지 더 패러다임을 확장해서 함께 상상하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전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고, 그러한 것에 대한 희망을 오늘 백진희 관장님, 그다음에 박정아 처장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온 미래를 이미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우리 박상문 대표님께서는 앞서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길을 내 오신 분이세요. 그런 분의 그 역사성 실천력이 오늘 복지에 더하게 돼서 저희가 또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좌장님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장정구 단장님 환경특별시 인천을 하기 위해서 앞장서셨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환경특별시 인천의 복지라는 의제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은 이런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더욱더 시민들이 힘을 내서 함께 고민하고 동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플랫폼의 기능으로서 열심히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그 자장을 보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제6회 포럼을 통해서 건강한 지구 만들기, 자원순환 캠페인 등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지킬 수 있는 크고 작은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미 있는 경청의 시간이 있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장을 맡았던 박상문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